오늘은 우리 함께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베토벤 소나타 27번의 소나타 형식과 어떻게 곡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 A 마이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소나타 형식이 어떻게 이끌어져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뼈대 자체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곡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아니면 베토벤이, 슈베르트가, 슈만이 소나타를 썼다는 거는 그 소나타 형식 안에 맞춰서 소나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이렇게 곡을 썼더라도 만약에 이 곡의 제목을 판타지라고 했다면 뭐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소나타라는 거는 사실상 그 소나타의 폼이 있어요. 소나타 폼, 소나타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나타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다 보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다 독일에서 작곡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어들도 독일말로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하는데 그래도 독일말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소나타 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베토벤 27번의 소나타 폼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소나타 형식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 블로그를 가시면 그런 건 직접 보셔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설명하는 걸 쭉 보시고 나중에 정리하는 의미로 블로그를 가셔서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나타 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엑스포지치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시부예요. 제시부인데 이제 주제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주제가 제시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엑스포지치온에서는 제시부에선 주제가 두 개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드리피롱이 뭐냐면 전개부예요. 전개부인데 이제 사실상 첫 번째 타일에서 엑스포지치온에서 제시됐던 주제나 모든 것들, 모티브나 그런 것들이 발전되고 푸가나 때로는 리듬의 변형이나 아니면 변주나 아니면 리듬이 이렇게 같은 방향이었던 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드리피롱이에요. 근데 드리피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드리피롱의 항상 거의 한 95%, 97%는 도미넌 잽타코드로 끝난다는 거예요. 도미넌 잽타코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C 메이저를 치게 되면 다섯 번째 화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미넌트인데 도미넌트에 7음까지 쌓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7음까지 쌓인 게 이제 도미넌트 잽타코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미넌트 잽타코드라고 하고, 왜 도미넌트 잽타코드로 끝나냐?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전개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재현부가 나와요. 재현부를 레프리제라고 해요. 레프리제가 사실상 원래 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코다가 나와요. 코다는 이제 곡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엑스포지치온, 드리피롱, 레프리제, 코다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엑스포지치온은 제시부, 드리피롱은 전개부, 레프리제는 재현부, 코다는 말 그대로 그냥 종결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엑스포지치온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나타라는 거를 작곡가가 썼다는 거는 그 소나타 폼에 맞춰서 썼다는 거예요. 물론 낭만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형식이나 아니면 조성이나 그런 게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하지만 우리가 고전 소나타를 많이 치는데 고전 소나타를 칠 때는 이 폼에 맞게 여기는 1주제, 여기는 2주제, 여기는 경과구, 여기는 코다, 여기는 1주제는 어떤 조성에서 나고, 그러면 사실상 2주제는 2조에서 나와야 되는데 2조에서 안 나왔네? 요건 약간 특이하다. 이게 베토벤 후기 작품이어서 그런가? 이건 초기 작품이어가지고 1주제는 요 조성에 나왔으니까 2주제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내가 남들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기보다는 정말 작곡가가 딱 작곡해 놓은 거를 내가 유경식이라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유경식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곡을 보고 모차르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2조로 가서 그렇게 해서 여기 경과구에는 이런 화음들을 썼구나
하는 거 알고 치는 거하고 그냥 악보에 아 여기 포르테 써있네 뭐 A 마이너 오케이 피아노 써있네 여기는 슬러 하라고 그랬어 아 선생님이 여기 트릴 잘하라고 그랬어 아 그래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이제 곡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을 확실하게 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아 여기는 이 조성 오케이 아 그래서 여기다가 스포르찬도를 썼구나 아 그래서 여기다 피아노를 써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시 나오니까 포르테를 쓰는구나 약간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베토벤 27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무잭 비센 샤프틀러도 아니에요. 저는 음악학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중학생, 아니면 어른들도 계실 수 있고요, 성인인데 이렇게 조금 나이 늦게 이렇게 피아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곡을 공부하자 이거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작곡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사실상 그게 이제 연주로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엑스포지치온 제시부를 한번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엑스포지치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주제가 있고 2주제가 있어요. 근데 1주제하고 2주제가 있는데 사실상 1주제하고 2주제를 잇는 다리, 브릿지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위벌라이퉁이라고 하는데 위벌라이퉁이 뭐냐면 경과구예요. 경과구가 왜 있냐? 경과구가 왜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있냐면 1주제하고 2주제는 사실상 제시부에서 성격이 달라요. 조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얘하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듀셀도르프를 살고 있는데 내가 베를린에 간다. 베를린에 가면 거기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이 위벌라이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주제하고 2주제는 조성이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조로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이걸 이제 장조로 시작했어요. C 메이저로 시작했죠. 그러면 2주제는 무슨 조성에서 나와야 되냐면 정말 중요해요. 5도 위에 있는 도미넌트 조에서 조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도미, 솔, 시, 도 이거는 2주제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악보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걸 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작곡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벌라이팅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2주제는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C 메이저로 제시가 됐으면 G 메이저로 항상 도레미파솔 5도 위에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위벌라이트 브릿지 역할을 꼭 있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몰일 때는 달라요. 몰일 때 그러니까 몰은 마이너가 되는데요. 단조로 제시됐을 때는 항상 관계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조가 있으면 단조가 있고 장조가 있으면 단조가 있고 단조가 있으면 장조가 있어요. 얘는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에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독일 음대 이제 음악이론 그 청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관계조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 그 주소도 제가 이렇게 아래 남겨놨으니까 거기를 방문해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관계조를 보면 단조가 있으면 장조가 있고 장조가 있으면 단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A 마이너로 시작했다. 그러면 관계조는 뭐가 되냐면 C 메이저가 돼요. 항상 단조는 하나, 둘, 세 개를 올라가면 돼요. 라에서 라, 시, 도 세 개 올라가면 이 주제는 그 세 개 올라간 조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제 이 주제 같은 경우는 관계조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 A 마이너를 치면서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조금만 한번 쳐볼게요.
지금 제가 쳤던 여긴 지금 C 메이저예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A 마이너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마이너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사실상 관계조인 C 메이저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1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릿지 역할을 해요. 작은 경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저는 이 화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라시도레미파솔라 여기서 라시도레미파솔 샤를 하는데 도미솔 C플랫 이게 나오는데 지금 C플랫은 사실상 A마이너에서 없는 음이에요. A마이너에서 없는 음이 C플랫인데 갑자기 C플랫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이 도미솔 C플랫 얘는 이제 쯔비셴 아코드가 되는 거예요. 쯔비셴 도미넌트라고 하는데 이 도미넌트 잽탑 코드를 통해서 지금 F 메이저로 해결이 돼요. F 메이저로 해결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G 메이저 잽탑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시고 해봐서 그 다음에 C 메이저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D 마이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레파샵 라도는 도미넌트인데 도미넌트 잽탑 코드인데 G 메이저에 대한 도미넌트 잽탑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 전주 과정을 이제 모차르트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맨 처음에 그냥 1주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경과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다시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미넌트 잽탑 코드 F 메이저로 해결이 되고 도미넌트 잽탑 코드 D 마이너로 해결이 되고 D 마이너에서 도미넌트 잽탑 코드 G 메이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G 메이저로 해결돼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경과구가 나오는 거예요. 왜 G 메이저로 나왔을까요? G 메이저는 사실상 C 메이저의 도미넌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C 메이저에 대한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G 메이저를 썼고 이 주제가 C 메이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1주제는 A 마이너였고 2주제는 C 메이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것들 F 메이저, D 마이너, 그 다음에 D 마이너로 해가지고 도미넌트 잽탑 코드에 대한 G 메이저로 해결이 되고 G 메이저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준 다음에 G 메이저가 사실상 도미넌트의 그러니까 C 메이저에 대한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G 메이저를 이제 위벌라이팅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뭐로 나오냐? 이제 C 메이저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계속 C 메이저로 주제가 제시다가 C 메이저로 해결이 됐어요. 도미넌트 잽탑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C 메이저로 해결. 약간 물어보는 듯한. 왜 물어보는 걸 했냐면 여기서 이제 디알로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왼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디알로그를 표현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왼손은 뒤로 이 터치를 해야 되네. 그러면 오른손은 이 터치를 하면 되겠구나.
같이 가다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코다가 나와요. 코데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코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끝나면 되는 거를 왜? 왜 이런 식으로 길게 코데타를 만들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코데타의 역할은 뭐냐면 이걸 하나를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린나롱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에린나롱이 뭐냐면 이제 기억 자체를 맨 처음에 땀빰빠바야 라따라따 이 청중으로 하여금 이 멜로디였는데 그래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띵띵띠리야 라따라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멜로디를 이 코데타에서 여기다가 메이저로 쓰는구나. 이 주자에서는 전혀 메이저로 이 리듬 자체나 그런 게 전혀 안 나왔는데 코데타에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냥 말했다시피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썼어요. 왜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드리피룽이 나와요. 정계부가 나옵니다. 정계부에서 이제 모차르트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데타에서 땀빰빠바야 빠밤빰빠바 이 1주자의 리듬을 써가지고 이제 드리피룽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정말 천재적인 거예요. 진짜 비클 게니알. 이제 드리피룽의 역할을 뭐냐면 드리피룽은 이제 1주제나 2주제나 위벌라에 통해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아니면 모티브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아니면 좀 더 전주도 하고 푸가로도 나오고 아니면 사진행으로도 아니면 병진행으로도 아니면 거울 같은 진행으로도 아니면 진짜 데칼모니처럼 약간 그런 진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모티브들이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피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주제가 이제 두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메이저로 지금 주제가 제시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면 약간 이 열정 사막장 같은 이제 화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데몰로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하몰이 뭐냐면 B 마이너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전조가 정말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갑자기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청중으로 하여금 뭐야? 방금 이 화음 뭐야? 하게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곡을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B 마이너로 나오는데 지금 한 이름 딴소리로 지금 쓴 거예요. 도미솔 시플랫을 어떻게 썼냐면 도미솔 라샵으로 썼어요. 미솔라 그다음에 이 B 마이너를 지금 보면 이 리듬은 뭐냐면 근데 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모티브, 그 짧은 모티브를 가지고 모차르트가 발전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무정.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주제는 이 지금 16분음표에서 그게 발전돼가지고 이게 피아노. A 마이너, A 메이저처럼 들리죠? 계속해서 전쪽으로 A 메이저 도미넌트 펜타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결국엔 D 마이너로 해결되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D 마이너로 결국 해결돼요. 도미넌트 펜타코드 그 다음에 D 마이너. 그 다음에 지금 다 하나씩 내려가고 있어. D 마이너, C 메이저, 그 다음에 이건 도미넌트 펜타코드 A 마이너로 해결. 그리고 E 메이저로 해결돼요. 왜 이제 이 지금 E 메이저로 왜 해결되냐면 여기서 왜 이렇게 E 메이저가 나오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도미넌트 제타 코드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도리피롱. 그러니까 발전부가 나오고 발전부의 끝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다시피 도미넌트 제타 코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우리가 D 마이너로 C 메이저 그 다음에 하나씩 다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도미넌트 제타 코드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제 1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차르트가 D 마이너에서 그 다음에 A 마이너로 갔다가 A 메이저가 결국에는 하나씩 다 내려가서 결국에는 E 메이저가 계속 근데 E 메이저라고 할 수는 있는데 E 메이저 제타 코드가 나오는 거죠. 도미넌트 제타 코드가 나오고 토니카로 해결되고 1도로 해결되고 5도 1도 4분 경과구 여기서부터 이제 재연부가 되는 거예요. 재연부. 근데 재연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연부는 1주제하고 2주제하고 같은 조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부에서는 1주제하고 2주제하고 조성이 달랐는데 이제 재연부에서는 같아요. 한번 볼까요? 똑같죠? A 마이너 그 다음에 2주제가 이게 조성이 같다는 게 이제 똑같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뭐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다가 나옵니다. 코다가 어딘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드가 나와요.
모차르트의 또 천재성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감칠어음을 썼어요. 그다음에 칠로 이렇게 A 마이너로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그 감칠어음 무슨 감칠어음일까요 이게? 7도 칠어음이네요. 7도 칠어음.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샵, 솔, 신, 레, 솔, 샵, 시, 레, 파. 이게 7도 칠어음인데 이거에 솔, 시, 레 두 번째 전이 레, 파, 솔, 샵, 시 이렇게 쓰고 레, 파, 샵, 라도. 오케이. 이건 무슨 이거는 무슨 화음일까? 좀 헷갈리네. 이거는 무슨 화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다 올라가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레리미, 오케이? 항상 그 약간 찝으신 도미넌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여기를 훨씬 더 강조하게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차르트가 왜 또 포르테시모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특이한 화음들이 나왔다가 결국에 피아노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화음들의 진행이나 이제 곡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딱 알면 우리가 이렇게 곡의 기둥들을 딱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화성들이 이렇게 다 쌓이고 우리가 디자인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어떻게 포르테를 어떻게 낼지 아니면 피아노 어떻게 낼지 그런 곡의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이제 모차르트 곡을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